인스타360 1X3가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예! 이 인스타360 1X 시리즈는 저와 인연이 좀 깊습니다. 2018년에 1X가 출시했었고 그때 처음 인스타360과 콜라보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영상 잠깐 볼까요? 3년 전에 혁키인데 꽤 풋풋합니다. 자, 인스타360 1X2는 2020년 10월 29일에 출시했었죠. 2년 주기로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2022년이죠. 그렇다면 오늘 1X3는 1X2와 비교해서 디자인, 성능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개봉해보면서 살펴봅시다. 자, 도착했습니다. 제품만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컨텐츠 간섭 일체 없습니다. 출시 전에 테스터로 참여하기 때문에 미리 사용해보면서 오류가 있거나 수정될 사항들을 미리 알려주면 정식 출시하기 전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역할이 꽤 중요합니다. 개봉해보겠습니다. 1X3 인스타360 1X3가 아니고 X3라고 1을 생략한 것 같아요. 익스텐디드 에디션 셀피 스틱 연장봉입니다. 블랙타임 코드 1X3용 퀵 리더기가 있습니다. 렌즈를 보호하는 렌즈캡 셀피 스틱입니다. 한 뼘 정도 되는데 요게 늘리면 120cm까지 늘어나는 거죠. 뜯는 김에 익스텐디드 셀피 스틱도 뜯어보겠습니다. 300cm까지 연장이 됩니다. 근데 가벼워요. 좋은데요? 카본 재질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짜라잔. 쿵작작쿵. 와! 와! 뭐야? 디스플레이. 오! 훨씬 묵직해졌습니다. 와, 뭐지? 아우라가 남달라요. 남달라. 보시면 인스타360 X3라고 적혀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두꺼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나머지 또 뭐가 있는지 실리카겔 먹지 마세요. USB A to C 타입. 그리고 요거는 파우치 같죠? 이거 없으면 섭섭하거든요. 가이드, 설명서, 워런티, 그리고 요거 렌즈 닦는 천이 있습니다. 자, 구성품은 이렇게 있습니다. 블랙타임 코드를 따로 액세서리를 구매한다면은 요거를 아래쪽에다가 요거 이제 360도 카메라랑 연결해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죠. 자, 비닐마저 벗겨볼게요. 와, 디스플레이가 진짜 커졌습니다. 거의 다른 카메라처럼 보입니다. 배터리 쪽에 이렇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자, 2세대와 3세대 디자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크기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LED 인디케이터 위치가 좀 바뀌었고 카메라를 보시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좌측면을 보시면 여기 무슨 Q 버튼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 구멍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우측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충전 단자인데 이게 좀 달랑달랑 거려서 충전할 때 좀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 X3는 이렇게 잘 달려 있으면서도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배터리를 우선 먼저 빼보면 SD 카드 넣는 위치는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배터리를 보시면 디자인은 같은데 좀 크기가 조금 작아졌어요. 배터리 용량을 확인해 보면 1630mAh인데 1800mAh로 바뀌었습니다. 크기는 작아졌는데 용량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X3에는 이 2세대 배터리가 호환되지 않습니다. 상단에서 보면 좀 두꺼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는 삼각대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크게 바뀐 거죠.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렌즈 크기만 하던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크기 뭡니까 이거? 여기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있고 여기도 버튼이 있습니다. 뭐야? 여러분 눌렀더니 켜졌어요. 한국어 지원하네요. SD 카드부터더라고. 자, 그러면 SD 카드 한번 넣어볼게요. 넣고 켜보겠습니다. 전원 버튼 누르면 소리가 더 영롱해진 것 같은데? 한국어 확인. 디스플레이 크기 보십시오. 야,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야, 이를 갈았네요. 이를 갈았어요. X2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모드를 바꿔줬어야 했다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도 수동으로 바꿀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밀면 앨범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설정. 와, 이거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길게 누르면 파노라마 미리 보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네요. 화면이 크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버튼이 촬영 버튼이 하나만 있었잖아요. X2는. 이 친구는 버튼이 하나에 이것도 하나 버튼이 더 있어요. 누르면 버튼 조작. 저희가 알아봅시다. 이걸 누르면 녹화 시작이고요. 누르면 꺼지고. 자, 요거는 이제 촬영 모드를 바꾸는 건데 지금은 360도 모드죠. 여기서 이걸 누르면 단일 렌즈 모드로 바뀌고 한 번 더 누르면 반대편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걸 누르면 또 세부 설정
5.7K 30프레임, 4K 60프레임, 30프레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 HDR, 타임랩스, 타임시프트, 블랙타임, 루프 레코딩, 스타랩스, 연속 사진 촬영, 간격 촬영, HDR 사진, 동영상 이렇게 있습니다. 다일렌즈는 셀피 모드가 있네요. 이게 뭐지? 일단은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능인지 좀 사용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Q 버튼은 미리 사전에 지정한 모드로 선택을 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사용성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SD 카드가 포함된 무게를 재보면 149g이거든요. 근데 X3는 179g, 30g 정도 늘었습니다. 무게감이 좀 늘어났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세대 친구랑 잠깐 비교해 볼까요? 1세대, 2세대, 3세대 렌즈 덮개도 더 굵어지고 커졌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좀 사용을 해보고 소감을 말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 뵐게요. 자, 기본 촬영은 5.7K 30프레임으로 동일하고 촬영 후에도 앱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화면 비율도 9:16, 16:9, 1:1 이렇게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고 화각도 촬영 후에 바꿀 수 있으니까 촬영 후 편집이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집이 어렵지 않냐고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적응하다 보면은 꽤 재밌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컨텐츠 만들어 놨거든요. PC 모바일 편집 튜토리얼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영상들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포인트는 촬영을 한 번 하지만 결과물은 매번 다르게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찍는 사람도 찍을 수 있고 찍히는 사람도 찍을 수 있고, 아마 해보시면은 이 편집하는데 재미를 붙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새롭게 생긴 기능은 7200만 화소 360도 사진입니다. DNG 파일, 그러니까 로우 파일로 촬영이 되는 겁니다. 촬영 후에 이 360도를 쫙 펼친 파노라마로도 볼 수 있고 원하는 부위만 잘라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갔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유용하겠네요. 이게 가능해진 게 이 X3의 카메라 센서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2분의 1인치 센서인데요. 인스타360 1RS의 4K 이 렌즈와 똑같은 크기입니다. 자, 한 가지 업그레이드 된 점은 이 360도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한쪽 렌즈만 이용해서 4K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작에서는 1440p로 촬영할 수 있어서 아쉬웠는데요. 이번에는 4K 30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액션캠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는 게 아주 좋았어요. 자, 그리고 싱글 렌즈 모드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표준 FOV 모드가 있고요, FOV 플러스 모드가 있습니다. 표준 FOV 모드로 하면 안정화 기능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촬영 후에 편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FOV 플러스로 촬영하게 되면 촬영 후에 좀 더 넓은 화각으로 찍을 수 있고 촬영 후에 화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신 FOV 플러스 모드는 2.7K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렌즈로 활용한다면 1인칭 모드로 촬영할 때도 좋겠죠. 자,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바로 디스플레이 크기입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졌죠. 2.29인치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촬영하기 좋아요. 자, 모기가 너무 많아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신박한 게 하나 생겼어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셀피 모드, 미 모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본인을 찍는 겁니다. 원래 촬영 후에 어플이나 편집 프로그램으로 저를 추적해서 따라가거나 후편집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촬영하고 나면 편집할 필요 없이 제가 계속해서 찍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셀피봉 끝부분 있죠, 여기 부분, 카메라 양쪽 기준으로 했을 때 셀피봉 끝부분 있죠, 이쪽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찍으면은 영상이 조합돼서 하나의 영상으로 추출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1080p로 추출이 되는데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080p 나쁘지 않아요. 16:9, 9:16 화면 비율로 촬영이 가능하고 촬영 후에도 이 비율을 바꿀 수 있으니까 미 모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키나 스노우보드 같은 거 탔을 때 여기 카메라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중심만 잘 맞춰주시면 편하게 영상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HDR 모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1RS 4K 모드에서 이미 맛을 한번 봤죠. 햇빛이 강렬한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적절히 조절해서 빛의 밸런스를 주는 건데요. 요거는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면 안 되고 햇빛이 강렬한 곳에서 사용했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타임랩스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무려 8K로 타임랩스를 촬영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360도 카메라에서 이 타임랩스가 좋은 점은 촬영 후에 마음대로 시점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이번에 블랙 타임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원래 3K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4K 120 프레임을 지원하고요. 3K로 촬영했을 때는 180 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타임은 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잡이처럼 인비저블 셀피 스틱이랑 같이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촬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게도 나가고 하니까 요겁니다. 요거 이게 바로 블랙 타임 코드라는 건데요. 돌려서 장착을 합니다. 블랙 타임이 있어요. 딱 눌러주고 4K 120 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줄이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늘려서 머리 위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요걸 사용한 모습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돌릴 때 주변을 살펴보고 좀 조심히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60도 카메라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어플을 활용하는 건데요. 제가 원RS 컨텐츠 다루면서도 좀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스카이 스왑, 하늘을 바꾼다든지 입에 물고 촬영을 하면서 뛰었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템플릿이 있으니까 요거 사용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촬영 후에 편집, 화면 비율, 화각 바꾸기, 영상의 속도, 회전 같은 것들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편집이 좀 어렵다, 필요하다 하시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 요거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또 새롭게 나온 거는 포토 애니메이터라는 건데요. 사진을 찍으면 정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잖아요. 어플을 이용하면 정적인 사진도 움직이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루프 레코딩입니다. 촬영은 계속되고 있는데 설정된 기간 동안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SD카드의 용량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오토바이의 대시캠, 그러니까 블랙박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기능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겠죠. 자, 마이크 숨은 어떤지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하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네, 현재 야외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후 오디오 편집도 가능한데 이렇게 아무 효과 없음, 보이스 포커스, 노이즈 리덕션 세 가지로 선택 가능합니다. 비교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숨은 어떤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 숨은 어떤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 숨은 어떤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야간 촬영은 스마트폰이든 액션캠이든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 촬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간 촬영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간 촬영은 그냥 자동으로 찍었을 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원RS 4K 모듈에서 센서 크기가 같기 때문에 제가 찾은 최적의 세팅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물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ISO 맥스 800으로 두고 셔터 스피드는 30분의 1, 40분의 1 정도로 설정했는데 꽤 봐줄만 하죠. 근데 안정화 기능 때문인지 걸을 때 빛 일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출시 후에 좀 더 테스트를 해서 최적의 값을 다시 찾아볼게요. 자, 액세서리는 요거 인비저블 셀피 스틱, 요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0cm까지 쫙 늘어나는 거죠. 셀피봉을 들고 있지만 요걸로 보면 셀피봉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인비저블 셀피 스틱이죠. 가까이서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가운데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이 조금 이상하게 왜곡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찍고 얼굴이 정면에 있을 때는 이렇게 렌즈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3m짜리 연장봉입니다. 아, 정말 많이 길어지거든요. 저기 위에 보시면 지금 나무잖아요. 이렇게 연장해서 다양한 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내려와.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는 전기줄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셀피 스틱 삼각대, 똑같이 인비저블처럼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아래쪽에 삼각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접어서 또 들고 다니면 되죠.
자, 그 다음은 퀵 리더기인데요. 스마트폰하고 카메라하고 연결해서 블루투스, 와이파이로 파일을 이동시키면 시간도 꽤 걸리고요. 그만큼 카메라 배터리 소모도 큽니다. 근데 카메라에서 SD카드를 빼서 리더기에 꽂고 휴대폰에 연결하면 이동시키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배터리도 아낄 수 있겠죠. 뭐 사실 PC 편집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굳이 필요는 없겠지만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자주 이렇게 이동시킨다면 퀵 리더기 요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또 브이로그 촬영을 위해서 마이크 수음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X3용 세로형 마이크 어댑터가 있거든요. 그걸 장착한다면 마이크를 연결해서 수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방수는요 기본적으로 10m 방수가 됩니다. 하지만 괴짜님처럼 좀 밑으로 깊게 다이브를 하신다거나 하면 수중 다이브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배터리 그리고 연속 촬영 시간은 1시간 22분이었습니다. 한번 촬영 버튼을 누르면 계속해서 촬영이 되는데 30분씩 끊어서 촬영이 되거든요. 영상 파일이 3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인스타360 카메라 특성상 렌즈가 2개죠. 그래서 파일은 총 6개가 만들어집니다. 배터리 충전은 1시간 10분 만에 완충이 되어서 충전 LED 불이 꺼졌는데 충전할 때 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1시간 지나니까 1W 충전 속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90% 후반으로 충전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카메라 발열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40분 연속 촬영 후에 열화상 카메라로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촬영 시 방 온도는 28도, 습도는 58%였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있는 쪽은 43도, 그 위 카메라 렌즈 쪽은 45도 정도고요. 측면은 42도, 그리고 반대편 온도가 꽤 높았는데 54도, 가장 높은 곳은 58도를 보여줍니다. 뜨겁기는 한데 꺼지지 않아서 신기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뜨거운 건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고프로 10을 테스트했을 때 본체가 54도 정도였고 아래쪽 마운트 부분이 57도대였거든요. 근데 한 20분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꺼졌습니다. 발열 때문에. 근데 X3는 발열이 있지만 꺼지지 않고 안정성이 있었습니다. 테스트 기간 중이기 때문에 홈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발열이 조금 더 잡힐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출시 후에 한 번 더 다뤄볼게요. 근데 촬영하면서 꺼지지만 않는다면 사실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본체가 잘 버텨내는 것 같고 이 손으로 쥐고 찍는 캠이 아니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X3 그리고 1RS 뭘 사야 할까요? X 시리즈를 보면 좀 길쭉하게 생겼죠. 얇기도 얇고요. 좁은 틈에 넣어서 촬영을 하거나 그리고 움직일 때 이렇게 걸리적거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1RS 같은 경우는 모듈형 액션 카메라죠. 렌즈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4K 361인치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나온 1RS 1인치 센서 360도 버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호환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좀 여러 렌즈를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1RS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얇은 게 좋다, 좁은 틈에도 넣어보고 싶고 좀 더 활동적인 걸리적거리지 않는 선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X3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총평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이 X3 같은 경우는 카메라 센서도 커지고 디스플레이도 커졌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무게도 조금 무거워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완성도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출시가 잘 된 것 같아요. 360도로 찍다가 한쪽 렌즈만 사용해서 4K로 촬영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업그레이드 된 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모드는 바로 셀피 모드, 미 모드였습니다. 가장 걱정스럽고 염려됐던 부분은 발열하고 배터리였는데요. 1시간 22분 연속 촬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뭐 사용하는데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출시 예상 가격은요 65만 7천 원입니다. 영상 아래 자세히 보기 눌러보시면 구매 링크가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통해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다른데 무료 액세서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층 리뷰는 조금 더 사용해보고 리뷰를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만능혁이었습니다. 아듀!